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11월 달이 선거인데 지금 7월 달이 되는 지금에서 사퇴를 한다는 것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이제 전략가들이 바이든에게 이제 사퇴를 종용하지 않는 거죠. 바이든 사퇴에 대한 얘기가 누가 나오고 있는 거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도 내부에 파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벌. 그 파벌 중에서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뭐 얘기가 지목되는 사람이 이제 버락 오바마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버락 오바마 부인이 지금 뭐 영부인이죠. 지금 이제 물망에 올라 있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해리스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부통령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대적인 감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바이든이 이대로 안 된다라는 등의 얘기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당선이 돼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그러고 나서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도 아니지만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거에 의해서 본인이 뭐 중간에 뭐 거리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권력 승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리차드 닉슨,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를 했을 때, 뭐, 포드 대통령께서, 포드가 이제 그,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권력을 이어갔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직선제에 지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지금 보면은 그 최고 권력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것이 그렇게 일상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 지금 뭐 프랑스 정도가 아마 예외가 될 수 있는데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자기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본인 국민 손으로 직접 이렇게 A, B, C, D 중에서 딱 마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일단 뭐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주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로 돼 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연방제라는 거는 각 주가 내치를 담당하고 그 주의 연합이 소위 해서 한 국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미합중국이라는 어떤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내치를 연방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유타주라든지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등이 있는 주 안에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또는 뭐 도로 정비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교육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연방 정부가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아주 뭐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이제 주가 자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주가 우리가 50개 주잖아요. 미국이 지금 50개 주인데 미국 50개 주가 지금 각각이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미국 주마다 다 인구가 틀리잖아요. 미국 주도 이제 소위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울에 집중 또 강남에 집중하고 싶은 것처럼 미국도 이제 뉴욕주라든지 또는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좀 살고 싶은 곳이죠. 왜냐하면 기후가 일단 한랭하고 온화하면서 뭐 습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고 또 거기 이제 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부자들이 거기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잖아. 그런 동네는 이제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먹고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도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이 많이 몰려 있는 주가 이제 뉴욕주 당연한 거겠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가장 이제 선거인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주에서 민주당을 뽑느냐 그 공화당을 뽑느냐의 그 전체 수가 50% 이상 어디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어디가 더 뭐 과반수를 떠나서 어느 숫자 민주당이 한 표라도 더 많거나 또는 공화당이 한 표라도 더 많은 그 주에서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가 뭐 소위 얘기해서 51대 49로 50일 전체 이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51대 49로 민주당이 더 많다. 통상 민주당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민주당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면 선거인단이 예를 들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20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51대 49로 득표가 났다. 그러면 51% 49%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100%를 다 민주당이 먹는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당을 찍었던 표는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한국 같으면 막 이거 가지고도 막 되게 말이 많았을 거예요. 뭐 청문회도 하자 그랬을 거고, 뭐 정치개혁 특위를 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보통 통상 자기 국가를 건국하거나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베이스먼트를 처음 깔 때 그때 제정했던 법들을 잘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러니까 원래 처음 그랬으면 그냥 그거를 계속 유지 보완을 하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 그렇게 만든 거야. 물론 이제 그 장점이 뭔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든데,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가 아니고 연방의 유지입니다. 연방의 유지. 왜? 아시겠지만 미국 영토는 상당히 넓잖아요. 그 넓은 영토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들이 아주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주의 어떤 그 각 주마다의 어떤 상황을 너무 특별하게 인정을 했을 경우에 그 주의 어떤 뭐랄까요, 각 주의 특성을 인정해 주면서 잘못하면은 연방 자체의 유지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자잘한 것에서 자잘하다고 얘기하면 뭐죠? 너무 각 주의 특성,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뭐 51대 49로 민주당이 고작 2% 차이밖에 우위를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주의 선거인단을 다 민주당이 가지는 걸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민의를 완전히 100% 반영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민의를 묵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감행할 수 있는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연방의 유지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게끔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선거할 때마다 말이 많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선거할 때마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등, 그냥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주에서 시간대가 다 틀린데, 거기서 또 뭐 선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편으로 보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표기를 잘못했다 등등 별별 사람들이 많고, 너무 선거하기도 어렵고
뭐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멀잖아요. 막 산중에 있는 데도 있고 막 저 멀리 차 끌고 나와가지고 선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우편으로 보낼게. 근데 뭐 하다가 가다 보니까 뭐 차가 전복돼가지고 뭐 투표용지가 다 그냥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의 거리에 대해서 일단 연방의 유지를 위협할 만한 논쟁의 거리들은 좀 없애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기본권은 내가 지켜줄게. 미국의 어떤 그 수정법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개인의 기본권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수정법들을 조항을 세밀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배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대로 해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정해놓은 느낌들.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딱 결정됐을 때 그게 막 번복되거나 이런 것의 가능성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뭐 다시 뭐 재검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정치를 배울 때도 미국 정치의 가장 핵심부터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미국 정치는 두 가지 개념으로 가 있다. 첫째, 주가 내치를 담당하고 연방이 외치,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 USA라는 어떤 국가로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이제 형식적인 얘기고, 실제로 미국 정치의 핵심, 목적의 핵심은 연방의 유지예요. 연방의 유지. 그 연방의 유지가 목적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뭐냐면 남북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4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그 피비린내라는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남북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연방 유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 연방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를 하나의 어떤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같은 뭐 민족은 아니지만 같은 국가 내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같은 신사들이라고 그러죠. 젠틀맨.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 상당히 도륙을 하고 뭐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히 그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나오잖아요. 막 전국 국토가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렀다 우리 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방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논쟁하지 말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이 지금 이제 왜 사퇴를 안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어떤 그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지율이 낮다, 뭐 트럼프보다 뭐 지금 한 3, 4포인트 떨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 예전에 이제 부시랑 엘고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고어가 부시보다 월등히 앞섰단 말이야. 뭐가? 이 지지율이 전국으로 딱 했을 때. 근데 이건 사실 전국이라는 거는 선거 인단의 수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각 주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모인 합을 가지고 비율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인단에서 몇 표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캘리포니아, 뉴욕은 뭐 같은 사람이라도 훨씬 더 가중치가 높은 거지. 예. 그리고 유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되게 가중치가 낮은 거고, 하와이라든지 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데. 근데 다 똑같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걸 똑같은 비중으로 어떻게 보면 레이트를 정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을 가장 여실하게 밝혀준 게 바로 엘 고어하고 부시, 지금 이제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하고의 선거였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시가 상당히 이제 멍청한 이미지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엘고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엘고가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선거인단 제도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상당히 이제 불균형으로 배분돼 있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가중치를 다 부여해버린 거예요. 인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20개인데도 있고, 막 한두 개인데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다 가져가 버리니까. 물수패예요, 물수패. 다 가져가는 거야. 한 당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각 주의 성향이 뚜렷해졌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무조건 민주당이야, 언제든.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오는 주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어. 빨간색은 계속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계속 파란색이야. 우리나라처럼 막 우리 수도권이 어떨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어떨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했는데 그 격전지가 뭐 인구가 2천, 3천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대통령 선거든 뭐 총선이든 간에 그 선거를 뒤집거나 안 뒤집거나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격전지이면서도 상당히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그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하죠. 근데 미국은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데가 이미 정해져 있어. 다 특히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 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영토 우리가 이제 미국 그 본토 이 선거 지도를 보면은 빨간색이 그 규모가 훨씬 많아. 이 땅덩이 면적으로는. 근데도 열어보면은 민주당이 이긴단 말이에요. 왜? 땅덩이 넓은데 인구는 적은 거예요. 인구가 많은 곳에는 땅덩이는 적고 인구 밀도는 높아.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데. 그런데 선거 인단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NN이라든지 MBC라든지 KBS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막 설명해 줄 때 보면은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도 바이든이 이겼다고 막 그러는 거야.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인단으로서 가중치가 높게 인구 선거인단에 배분되어 있는 부분가 첫 번째하고 또 하나는 그 주가 대부분 다 각 정당이 성향으로 이미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을 찍었던 당은 주는 계속 민주당만 찍은 거예요. 네. 바이든이 아니라 뭐 가이들이 키우든 개가 나와도 찍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말이 어른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텔레비 봤던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 바이든 아니에요. 트럼프 할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를 뽑을 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이든뿐만 아니라 바이든 옆에 있는 선거 전략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민주당이 뭔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당 자체가 우스워 보인다는 느낌으로 가서 차라리 바이든이 그냥 바보같은 느낌은 괜찮은데 당이 웃겨진다. 당이 여기 일관성이 없네. 바이든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 추가된 것도 아닌데 바이든이 말실수 좀 했다고 해서 뭐 이걸 바꾸면 나중에는 뭐 이래도 바꾸고 저래도 바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정치 전문가적 입장에서 봐도 후보가 불안해 보이는 건 괜찮아. 근데 당이 불안해 보이거나 당이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비민주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지금 축구협회의 감독 선정 과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만약에 후보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후보를 바꾸면은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말이 어눌해서 이러면 말이 어눌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자라고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 비판과 그냥 기준 없이 바꿨을 때의 비판이 훨씬 큰 거야. 왜? 이건 당 자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문제고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 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제가 지금 홍명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홍명보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거나 정몽규라는 사람이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그 진행하는 과정이 내가 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축구가 너무 나를 대표하기에 창피하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단인데 그거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후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바이든이 말이 어눌하게 해가지고 뭔가 실망스러운 건 있어도 그 사람을 뭘로 내린다 바꾼다 이런 것을 때 그 바꾸는 기준도 되게 상당히 지금은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협회의 예가 상당히 정확해. 그러니까 목적이 방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박지성 말 맞다나. 목적이 방법을 바꾸지 못해. 특히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선진국의 어떤 국민들이 되어가는 의식 수준이 높은 어떤 국민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목적보다는 이제는 절차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 막 70년대, 60년대 때 박정희 시대하고 틀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라는 것이 이제 예전이라면 지금은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뭔가 불합리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요구인데 그거를 예전 어떤 꼰대 마인드에 이제 계저씨죠, 알아죠? 계저씨.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취급을 못 받는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젊은 MZ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이든이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은 미국 정치 문화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나가요. 정치는 앞서 나가고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한 주가 모든 걸 다 가져가냐. 이렇게 할 수, 뭐, 일몰제라고 그러죠, 일몰제. 그래서 한 당이 51%라도 한 석이라도 많으면 다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미국은 그거를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연방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